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 딱풀 5월 10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0시에 용산구 대통령실 지하에 마련되어 있죠.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합동참모본부 보고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대통령 직무를 개시를 했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죠. 전 대통령은 어제 6시에 청와대에서 마지막 퇴근을 했고, 저 뒤로 보이는 지금 청와대는 국민에게 개방이 됐습니다. 74년 동안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국민에게 개방이 돼서 오늘 26,000명 미리 예약을 해서 추첨을 통해서 당첨된 이 관람객들이 오늘 관람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 아침 7시부터 관람을 시작을 합니다. 이 조간톱들은 다양한 시각에서 어제 문재인의 마지막 퇴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0시부터 직무 시작, 이것을 보도를 했습니다. 자, 중앙일보를 대표적으로 일단 소개를 드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취임을 했고 0시에 군통수권을 인수를 했다. 공정과 상식의 5년 시작, 협치가 숙제다. 사진은 한쪽은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로 74년 동안 사용했던 청와대, 그리고 한쪽은 새로 마련된 용산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 사진입니다. 어떻게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그런 연상이 되는 사진이죠. 윤석열 정부,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11시, 오늘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10시에 국회에서 사전 행사를 하고 11시에 대통령 취임식을 합니다. 대통령 취임식의 슬로건은 이겁니다.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이 슬로건으로 여의도 국회 앞마당에서 열리는 취임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합니다. 여소야대, 그런데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죠. 여소야대, 이 전국도 그렇고 물가, 세계 경제가 지금 어려운 그런 안팎의 위기,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으로 출발을 하는데, 이런 위기 속에서 출발을 하는데, 여기다가 민주당의 발목 잡기로 장관들 인선이 막혀서 이 차관으로 일단 정부를 출범을 시킨다. 자, 그런 마냥 자축만 하고 있을 분위기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민일보는 일단 국민 곁으로 윤석열 정부 용산시대 막 올랐다,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용산시대, 지금 삼청동도 포함하고 있죠. 청와대 시대는 막을 내리고 용산 시대가 막이 올랐다. 이 내용을 일면 톱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배제, 소통을 추구한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배제하고 소통을 추구한다.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받기, 코로나 보상, 여러 가지 수두룩한 난제거라는 재출범. 자, 모든 조간신문을 보면은 일단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지만은 만만치 않다.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끌어갈 이 국정 운영이 만만치 않다. 거기에 많은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오늘 취임 적시 차관 20명을 임명을 한다. 그래서 장관 공백 대비한 비상내각이다. 자, 민주당이 지금 장관 임명 재청권을 가지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인준을 안 할 태세죠. 인준 투표에서 부결을 시킬 태세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장관에 대한 임명이 어려워지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일단 차관들을 선제적으로 어제 발표를 했죠. 15개 부처 차관을 발표를 했는데, 다른데 차관급, 그리고 1차관, 2차관이 있는 데를 합하면은 20명이 됩니다. 20명을 오늘 바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장관이 없으면은 차관 체제로 간다. 굳이 민주당과 줄다리기 협상을 해서 장관을 좀 인준해달라, 한덕수를 사퇴시키네 마네, 이런 식의 협상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뚝심 통치술, 제가 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이 보이는 그런 차관 체제, 이 차관 내각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차관 내각 체제 위에서 관료 중심 인선을 했다. 어제 차관들을 보면 거의 다 정통 관료 출신이죠. 그래서 각 업무의 공백, 각 부처의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실력 있고 경험 있는 차관들을 발탁을 한 겁니다. 총리와 일부 장관 임명은 장기화가 우려가 된다. 그런데 어제 발표된 차관급 20명, 평균 연령은 56.2세, 여성은 한 명도 없다. 출신 대학은 서울대가 8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래서 뭐 5대남, 서남 이런 이야기도 나오죠.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 자,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가 있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입장이 명확합니다. 실력 위주, 능력 위주다. 안배, 지역 안배, 성별 안배, 연령별 안배 이런 것은 없다. 능력 위주다. 이렇게 이 새로운 인사 스타일을 선보였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고 봐서 이런 인사가 일부에서는 불만도 있겠지만은 과연 전체 국정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이 부조화로 인해서 삐걱거릴 것이냐. 자, 그런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지켜보는 그런 입장을 보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날 차관 인사, 어제 차관 인선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지금 불투명한 데다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지연될 것에 대비를 해서 추경호 부총리 대행,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총리 권한 대행을 맡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차관 내각, 이것을 중심으로 한 비상체제를 갖추기 위한 것이다. 결국 민주당의 발목 잡기, 퇴임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목리에 의해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는데 비상체제로 출범을 하는, 자, 그런 상황을 맞은 겁니다. 한국경제신문도 민주당 발목 잡기에 윤석열 정부 총리 없이 차관 내각으로 반쪽 출범, 이렇게 지금 민주당이 반쪽 출범을 시켰습니다. 거대 야당, 오늘부터 야당입니다. 거대 야당의 행포죠. 김부겸 현 국무총리가 일단 추경호 부총리의 임명을 제청을 해주고, 그러면은 추경호 부총리가 총리 대행 자격으로 주요 장관 임명을 제청을 하는, 자, 이런 수순으로 앞으로 나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민주당은 5명을 낙마 대상자로 꼽았죠. 대부분은 그대로 다 임명을 강행을 할 텐데, 장관은 인준투표가 없으니까 강행을 할 텐데, 다만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아들과 딸의 경북대 의대 편입 문제가 불거졌죠.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방선거를 고려할 때 그대로 강행하기 어렵다, 이런 분위기가 많다. 자, 그러니 다른 장관들은 임명을 하되 좀 국민적 논란이 있는 정호영 후보자는 탈락을 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정권과 차별화되는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의 무력화시켜버렸죠.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 부적격으로 국민의힘이 판단을 하고 해도 무조건 다 강행해서 임명을 다 시켰는데, 묻지마 임명했는데, 그것과 달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여권에서 봐도 좀 무리가 있다 싶으면은 탈락도 시킬 수 있다. 자,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계속 어제 이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하고 0시를 기점으로 윤석열 정부가 탄생을 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0시에 임기를 시작하는 그 순간에 또 국회에서는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어제 오전에 시작을 해서 10시부터 시작을 해서 여야가 공방을 막 벌이다가 오후에 다시 속개가 돼서 한동훈과 민주당 의원들 간에 설전이 막 벌어졌죠. 그 청문회가, 인사청문회가 오늘 새벽 3시 30분에 끝났습니다. 무려 17시간 반 동안 인사청문회를 했죠. 오늘 새벽 3시 30분에. 그러니 정권이 바뀌는, 문재인 정권에서 윤석열 정권으로 넘어가는 그 시간에도 한동훈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 가지 해퍼닝, 또 이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은 무능, 무지, 이런 것도 막 드러났죠. 일방적으로 한동훈이 리더한, 보통 인사청문회 보면은 TV로 생중계되는 것을 보시면은 거의 가벌의 관계죠. 국회의원들은 완전히
그리고 장관 후보자는 을. 막 국회의원들을 호통치고 그 장관 후보자들이 찔찔매는 그런 것이 여태까지 보여준 모습이었는데 어제는 좀 달랐다. 오히려 한동훈이 분위기를 장악을 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찔찔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 막 고함도 지르고 했지만 실제로는 한동훈의 기세 또 실력에 밀려서 쩔쩔매는 그런 모습들이었죠. 한동훈 특히 어제 그 수사 문재인 정권 주변 그리고 이재명 전 후보의 의혹들에 대한 수사 의지도 강력하게 밝혔습니다. 시종일관 뭐 충돌을 하는 속에서도 한동훈 후보자는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 입법 이 법을 두고 또 계속 비판을 했습니다. 법 자체에 대해서 이것은 사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렇게 계속 강하게 비판을 했죠.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검수완박 이 법안은 국민만 피해를 보고 권력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처음부터 모두 발언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 민주당이 그때부터 민주당 의원들이 바짝 긴장해서 이거 그렇게 검수완박을 처음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와 싸우겠다는 거냐 이렇게 반응을 보일 정도로 상당히 강한 톤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 한동훈은 지금 검찰과 경찰이 수사 중인 성남 FC 사건, 이재명 전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에 그 성남 FC 축구단에 대한 그 후원금 어떤 모금을 하는 대신 그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그 의혹이죠. 그 의혹 사건에 대해서 한동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검수완박법 시행까지 4개월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자, 검찰이 아직 4개월 시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존에 있던 사건은 이 성남 FC 같은 이런 사건은 검찰이 진행할 수 있다. 4개월 동안 속전속결로 수사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도 현재 진행되는 사건은 여죄가 확인되면은 또 다른 죄가 확인되면 수사할 수 있다. 아주 강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죠. 이 월성 원전, 라임, 옵티머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이런 데 대해서도 특정 사건을 전제로 말하기는 적절치 않지만 있는 죄를 덮는 것도 안 된다. 자, 이것을 듣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그 생각은 참 심란하겠죠. 문재인,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 검찰 수사권을 박탈을 했는데 법을 바로 시행을 할 수 없고 뭐 서로 인수인계도 해야 되고 경찰로 그래서 4개월 유예 기간을 뒀는데 새로운 법무부 장관이 4개월 동안도 속전속결로 수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난처했을 겁니다. 자, 그러니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검수완박 이런 데 대해서는 어떤 논리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없으니 한동훈 후보자의 그 딸 문제, 스펙을 막 쌓아온 이 딸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자, 서울신문 보시면은 민주당이 한동훈에 대해서 가족판 스카이캐슬이다 이렇게 난타를 했는데 결정적 한방은 없었다. 가족판 스카이캐슬이다. 딸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이런저런 스펙을 쌓은 것이 드라마가 있었죠. 스카이캐슬. 그것을 보는 것 같아.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자, 한동훈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여러 가지 스펙 같은 거 그거 쌓은 게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자, 중앙일보 보시면은 딸 스펙 부모 찬스 논란에 한동훈은 사회적 혜택 받은 건 맞다. 사회적으로 혜택 받은 건 맞다. 그래서 딸에게 항상 이 사회 이웃에 봉사하면서 살으라고 이야기한다. 이런 이야기까지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딸이 그런 스펙을 쌓았다고 해서 그것을 대학 입시에 사용을 안 했다.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대학 입시에 사용을 안 했고 앞으로 그것을 대학 입시에 사용할 계획이 없다. 자, 이 말은 계속 조국 씨 딸 조민과 비교를 하니 조민은 가짜 스펙을 쌓았고 한동훈은 아직 가짜라고 판명난 건 없습니다. 가짜 스펙을 쌓았고 거기다가 위조까지 막 해서 대학 입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을 했죠. 그래서 사법 처리가 되는 겁니다. 한동훈은 딸이 스펙을 쌓고 있지만
그것을 아직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용할 것이라고 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라. 이렇게 민주당이 어제 이야기를 했죠. 사용할 것이니 수사를 하라.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아니 스펙이 왜 잘못이냐 또 이렇게 엄호를 하는 상황도 있었고 또 어제 일기장 가지고 조국이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국이 SNS에서 아니 내 딸 조민에 대해서는 검찰이 일기장까지 압수수색 하더니 왜 이 한동훈 딸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청문회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 한동훈이 아니 우리는 일기장을 압수한 적이 없다. 검찰에서 당시 수사검찰에서 그렇게 하기를 했다 하니 이 조국이 또 SNS에 그때 당시에 검찰의 압수 목록을 보여줬죠. 압수 목록을 보여줬는데 거기에 다이어리라고 적혀있습니다. 다이어리. 그래서 왜 이 거짓말 하냐 이거 일기장 아니냐 하니까 한동훈이 그 다이어리는 일기장이 아니고 일정표다. 그때 그 종료라의 죄송합니다. 조국 딸 조민 씨의 행적을 조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일정표를 확보를 한 것이라는 거죠. 일정표라는 건 뭐 이런 겁니다. 다이어리 이렇게 뭐 그냥 계획표 같은 게 이렇게 적는 이 일정표죠. 이 일정표를 확보한 것이고 일기장이라는 것은 그날 본인의 뭐 감성도 적고 막 했던 일을 다 적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 가지고도 또 민주당이 억지를 부렸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이 다이어리 일정표를 확보를 한 것이다. 자,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어제 전에 들으기도 민망한 해퍼닝 같은 것도 있었죠. 이 최강욱이 민주당 의원이죠. 어제 그 한동훈 후보자를 공격을 하면서 한동훈 후보자의 딸이 이 어떤 기업체로부터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기업체가 복지원에 노트북을 전달하는데 뭐 기여를 했다 이런 말이 나왔었죠. 그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것이 누구 이름으로 기부를 했느냐, 한동훈 딸 이름이냐, 아니면 그 업체 이름이냐 이것이 쟁점이 됐었는데 어제 최강욱이 한 건 했다는 듯이 자료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보육원, 이 노트북을 제공받은 보육원에서 제공한 자료를 가지고 나왔는데 거기에 기증자명 이렇게 적혀 있는데 거기에 한땡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증자명이 한땡땡 되어 있고 그 밑에 그 영리법인, 이 기증자는 영리법인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땡땡은 한씨, 그러니까는 성이 한씨니까 한동훈 딸 이름으로 기증한 것 아니냐. 봐라. 보육원 자료가 이렇게 나왔다 하면서 기세등등하게 왜 거짓말 하느냐. 기업체 이름으로 했다고 하느냐. 이렇게 몰아붙였죠.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자가 아니 한땡땡이라고 된 것은 한국 3M 같아. 업체 한국 3M 같아. 그리고 그 밑에 영리법인이라고 돼 있지 않느냐. 딸이 영리법인이냐. 한국 3M이 영리법인이지.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 한국 3M은 미국 다국적 그 제조 기업이죠. 그 한국지사, 한국 3M. 이것을 한땡땡 이렇게 이제 적었는데 그 실명을 밝힐 수가 없으니까 보육원에서 자료를 제출하면서 그걸 가지고 한씨로 착각을 해서 공격을 막 하는 이런 해프닝을 벌였죠. 자, 김남국 의원, 뭐 최강욱, 김남국 이런 사람들은 뭐 소위 말하는 처럼해 해서 완전히 강성 친문 진영 사람들이죠. 김남국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동훈 후보자의 조카와 함께 논문을 쓴 한 의과대학 그 교수 이름이 나왔는데 그 이모 교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모 교수, 이 암흑의 교수. 그런데 그 실명을 밝히기 그러니까 이모 교수 이렇게 했죠. 이것을 가지고 이모로 오인을 했습니다. 이모. 그러니까 엄마의 자매, 어머니의 자매, 이모로 오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동훈 후보자 딸이 이모와 함께 논문을 썼다. 그래서 한동훈 후보자가 제 딸 이모랑 무엇을 같이 썼다? 그러니 김남국이 이모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나중에 보니 이모가 아니고 이모 교수.
자, 이런 그 논란이 해프닝이 일어나니까 심지어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이죠. 손혜원 전 의원이 SNS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바보 같은 민주당 또 한동훈에게 당했다. 이런 평을 남겼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무슨 개그 콘서트 같다. 한동훈만 돋보였다. 이런 평을 남겼죠. 자, 윤석열 대통령 오늘 오후 임기를 시작을 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를 떠났죠. 떠나면서도 참 의미심장한 이런저런 말들을 남겼습니다. 조선일보 그 오면을 보시면은 5년간 편 갈라놓고 어제 떠나면서 국민을 하나로 모아야 된다. 지지자 수천 명이 어제 모였는데 5년 동안 국민 갈라치기, 한일 무역 전쟁 때도 그랬고 여러 가지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조국 사태 때도 그렇고 국민 편 갈라치기로 정권을 연명을 해놓고는 지금은 떠나면서 국민 통합을 해야 된다. 윤석열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더욱 깊어진 갈등의 골을 메우며 국민 통합의 길로 나가야 한다. 임기 말까지 내편 정치, 편가르기를 했다는 비판을 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차기 정부의 통합을 주문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여전히 지난 5년을 회상하면서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위기에 강한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했다. 이렇게 자아자찬하는 것도 있지 않았습니다. 경향신문은 이것을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환송 나온 시민들에게 문재인이 성공한 전임 대통령 되도록 도와달라. 자, 지금 우리나라 전임 대통령들은 모두 불행했죠. 그런데 본인은 성공한 대통령 되도록 도와달라. 본인이 임기 중에 제대로 국정 운영을 하고 잘 했으면은 전임 대통령 돼서도 평가를 받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지자들이 막 모여 있으니까는 단창이 올라서 여러분, 내가 성공한 대통령이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시민들이 네 했겠죠. 시민들이 아니고 지지자들이. 그러니 문재인이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다. 이제 성공한 전임 대통령이 되도록 도와달라. 자, 성공한 전임 대통령이 되도록 도와달라는 것은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이 불행했던 이유가 새로운 정부에서 어떤 임기 동안의 비리, 권력형 비리 이런 것을 캐기 때문에 불행했죠. 자, 그러면은 그것을 캐지 못하도록 결국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하듯이 뭐 울산 사건이나 월성이나 이런 데 대해서 캐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막아달라. 지지층에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죠.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 한 말 중에서 배웅을 하는 지지자들에게 농담 삼아서 다시 출마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지금 한국일보는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이 농담입니다. 막 퇴임하는데 박수를 막 치니까는 농담으로 다시 출마할까요?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 말을 듣고 다시 출마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상 왜 그러냐면은 이 연임 중지입니다. 우리는 연임 중지이기 때문에 연달아서 4년, 8년을 할 수 없지만 5년, 10년을 할 수 없지만 5년 하고 뛰어서 다음에 선거에 나올 수 있습니다. 중임을 금지한 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농담 삼아서 이렇게 했는데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차라리 저는 이것이 4년이든 연임제를 허용을 하는 것이 어떤가 개헌을 해서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4년을 하고 다시 또 4년 동안 더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어떤 무리하게 그러니까는 단임 대통령의 한계죠. 내가 있을 때까지만 내 것을 다 챙기고 다 하고 그 다음은 나는 몰라. 이번에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했죠.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4년 연임제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문재인 대통령의 이 말에서 연상을 해봤습니다. 조간 딱 풀이었습니다.